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 사냥꾼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LG생활건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매출액과 매출 채권의 비중에 대해서 우선 살펴볼게요. 매출액의 경우 2017년도에는 6.1조, 그리고 2018년도에는 6.7조, 그리고 2019년도에는 7.6조까지 꾸준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 3분기 누적 기준은 5.7조에 달하니까 만약에 2020년도 4분기까지를 예상한 값을 더해 본다면 그 전년도 19년도의 7.6조만큼 비슷하게 벌거나 그에 상응하는 값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간의 매출 채권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비율을 보시면 2017년도에는 8.83%, 그리고 2018년도에는 8.62%, 2019년도에는 8.40%로 최근 3개년 동안에는 8%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0년도 3분기 누적 기준을 보시면 그 비율이 많이 놀라서 13.77%까지 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높은 건 아니지만 아직은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15에서 16%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영업이익률이 15%대를 유지하는 것은 기타 업종과 비교해 보아도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예로 저번에 알아보았던 기아 자동차인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8%이고요. 요즘 핫한 친환경 관련주인 CS 윈드도 7.5%에 불과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아주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순이익 부분인데요.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을 더하고 빼서 나온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매출액 대비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순이익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겠죠. 매출액 대비 비율은 14에서 15%대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 3분기 누적까지 꾸준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살펴본 영업이익률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표맨 아래에 있는 영업이익률 값을 보시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률과 크게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영업 외 활동에서 큰 수익을 얻거나 큰 손실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본 잠식 여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주 자본금 대비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이 월등히 커서 비율로 보면 3%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비율이 100이 되는, 다시 말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과 보통주 자본금이 같아지는 때를 바로 부분 잠식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보통주 자본금이 커져서 비율이 100을 넘어서는 것을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거는 자본 잠식은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유무형 자산입니다.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17년도부터 63%대를 시작했다가 18년도에는 61%, 그리고 19년도에는 52%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매출액 대비 2017년도에는 22.81%를 기록했고, 그 다음 연도에는 22.89%, 그리고 19년도에는 23.25%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이 유무형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업 보고서나 분기, 반기 보고서의 주석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유형 자산을 보시면 기계장치와 비품, 건물 순으로 감가상각이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취득 금액 가액보다 감가상각의 폭이 더 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 매출 대비 유형 자산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만약 이 유형 자산의 감소폭이 매출액의 증가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사업 및 제조에 필요한 유형 자산을 다 갖다 판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LG생건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유형 자산의 증가율이 크지 않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 뿐이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무형자산에서 눈여겨볼 건 기타의 무형자산인데요. 아래 내용을 보면 기타의 무형자산에는 보틀러스 어그리먼트, 그리고 브랜드 가치, 고객 관계 가치 등 같은 무형의 가치를 계상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또한 상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재고자산 증감 여부입니다.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8.86, 그리고 2018년도에는 8.6, 2019년도에는 8.8을 기록하다가 2020년도 3분기 누적 기준 13.7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정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는 않죠. 2017년보다 2020년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추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는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재고자산이 빠르게 판매가 되어 매출 원가로 자리 잡는다는 뜻이 되고, 재고자산이 창고에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이 되며, 재고자산이 팔리지 않고 가치가 감소하여 상각을 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LG생건의 경우 재고자산 관리가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 현황인데요. 주당 순이익을 먼저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당 순이익이 36,000원이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46,000원, 그리고 2020년도도 예상치로는 46,0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 배당 수익률을 좀 더 살펴보시죠.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2017년도에는 0.76%, 2018년도에는 0.84%, 2019년도에는 0.87%, 그리고 2020년도 기준은 0.70%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배당 자체는 등락이 조금 있고 비중 자체가 크지 않아서 배당주라고 볼 수는 없고, 역시 기업이 성장을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LG생건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과 주당 순이익인 EPS, 그리고 EPS의 성장률과 그것을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는 PEG 레이시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먼저 살펴보시죠.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예상치까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PER은 보시면 2017년도에는 34.74, 2018년도에는 28.57, 2019년도에는 28, 2020년도에는 다시 35로 늘어나고요.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각각 30 그리고 27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은 만- 만약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PER이 35인 것은 LG생건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을 그만큼의 금액을 35년 동안 벌어야지 현재 시가총액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PER이 높다는 것은 그 회사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게 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실제 벌어들이는 돈 대비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EPS는 주당 순이익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2022년도에는 58,821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PS의 연간
성장률을 보면은 2017년도는 전년도 대비 6.72,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12.58, 19년도에는 13.96, 그리고 2020년도에는 조금 소폭 하락해서 5.94, 그 다음에 13.70, 11.18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EPS 성장률과 주가 수익 비율을 비율로 봤을 때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PEG 레이쇼입니다. 피터 린치는 PEGR로 주식을 많이 사고 팔았다고 하죠. 그래서 PEGR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적극 매수를 했고 PEGR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매도를 추천했는데요. 지금 LG생건의 PEGR을 살펴보시면 표의 맨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에는 5.93이고 2021년도에는 2.26, 그리고 2022년도에도 2.49로 피터 린치가 말한 1.5 이상, 즉 매도 구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주가 수익 비율보다 EPS의 연간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보다 항상 크거나 비슷해야 좋은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A라고 하고 단기 순이익을 B라고 했을 때 A에서 B를 뺀 값이 플러스여야지 좋다는 뜻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계속 플러스, 즉 양수값을 유지하여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20년도 3분기를 보시죠. 누적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000억 원 가까이 된 것을 볼 수 있네요. 앞부분에서 살펴본 매출 채권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매출은 발생했지만 매출 채권의 비중이 많이 는 탓에 그만큼의 현금이 회사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물론 회사가 한두 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치명상을 얻어 회사가 문을 닫고 그럴 일은 없겠죠. 다만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사용한다면 결국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돈만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린다는 것은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겠죠. 다음으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 활동은 첫 번째인데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번 돈을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뜻이 되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아래 있는 재무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속적으로 갚아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0년도 3분기 누적 현금성 자산이 약 2,600억 가량, 형광펜으로 레이저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2,600억 가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초에 6,400억 원이 있었는데 2,600억 원 정도가 감소해서 기말에는 약 3,900억 정도만 남았다는 것은 어, 현금이 감소했다는 것이므로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3분기까지 2,600억 원이 감소했죠. 만약에 2020년도 4분기, 즉 1년 동안 한 3천억 가량을 썼다고 하면은 뭐 내년 초에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한 3,500억 정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19가 더 연장이 되고 악화가 되어서 내년에도 똑같이 현금 순 증가가 아닌 순 감소가 3천억 가량 이루어진다면 2021년도 말에는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거의 바닥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뭐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이 차후에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우선 기업의 5년치 주가의 변동을 살펴보시죠. 2016년도 말에 74만 원대였던 LG생건의 주가가 2021년도 1월 현재 한 163만 8천 원 정도이니 5년 동안 한 120%의 주가 상승을 이뤄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K거 기준으로 14.6%의 상승을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아주 뛰어난 성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S림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ROE가 현재 수준인 20%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적정 주가는 65만 4천 원대가 나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매년 EPS 증가율이 12% 정도라고 예상한다면 ROE는 22.40%가 되는데요.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적정 주가는 73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S림의 계산법이 사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주식 투자의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된다는 것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EG 레이쇼가 너무 높은 점은 분명 현재 주식이 고평가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2020년 기준 PE 레이쇼는 35.21이었고 EPS 성장률은 5.94였습니다. 그래서 PEGR이 5.93이 나왔던 거죠. 만약에 EPS 성장률이 PE 레이쇼와 같은 35%를 유지한다면 PEGR은 순식간에 1로 내려앉아 양호한 PEGR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지금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EPS 성장률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미 EPS 성장률 및 ROE가 높은 상태에서 더 높은 초과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1편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성장성은 생활용품도 음료도 아닌 고급 브랜드 화장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을 포함한 한류 지역에서 화장품의 성장률 추이가 차후 LG생건의 매출과 이익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ROE, 즉 2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PER이 35라는 것은 35년간 순이익을 다 합쳐야지 현재 시가총액만큼 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에는 고퍼를 유지할 만큼 단기 순이익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30% 이상이 된다면 현재 고퍼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 정도의 상승률을 미치지 못한다면 주가는 횡보 또는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